사실 업비트가 현재 가장 많은 코인의 종목 개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외의 거래소에도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을 저희가 종종 만나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투자의 기회조차도 좀 박탈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투자자분들의 좀 불만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좀 4대 거래소에 집중되다 보면은 좀 한정된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마 한국 프로젝트를 봤을 때 네. 한 3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중에 4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가 한 230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해당 이미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가지고 네. 있는 유저 입장에서 만약에 중소거래소가 운영에 어려움으로 그렇죠. 문을 닫거나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젝트를 상폐를 시킨다면은 네. 자기가 들고 있는 이제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밀한 연구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방금 딱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상폐가 되면은 거래소가 문을 닫아서 상폐가 되면은 가지고 있는 코인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거래소가 입출금을 막지 않는 이상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본인의 디지털 월렛으로 전송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네. 환금이 안 되는, 현금화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근데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화 거래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로 얘기하는 덱스라는 게 있어서 네. 특정 거래소에만 이제 유동성이 집중되지 않고 유저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거래소가 문을 닫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이 추후에 어쨌든 원화로든 달러로든 다시 좀 변환을 하고 싶을 때 결국에는 해당 코인을 지원하는 거래소를 찾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런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가 된다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자금이 해외로 넘어가는 꼴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네. 한국에서는 다 상폐가 되었고 해외 거래소에 이제 남아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그렇죠. 갈 수밖에 코인을 보내서 없죠. 거래를 할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말하는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네. 수익도 해외 거래소로 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저들의 자산이 오랫동안 해외 거래소에 묶이게 되면서 그쪽에서 거래를 이제 활성화가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이 해외 쪽으로 유출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그런 식으로 해당 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받고 거래가 안 되는 코인이지만 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좀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팔로우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일명 뭐 사각지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내년에 시행되는 과세도 그렇고 이번 특근법도 그렇고 사실 좀 빈 공간이 많아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네. 그러니까 은행 계좌랑 달리 회원 가입이나 할 때 개인정보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트래블처럼 거래소 간에 이제 전송을 추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유저가 본인의 자산을 개인 월렛으로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에서 회원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해외 거래소로 이제 자산을 이체를 할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는 이걸 정확하게 체크하기 힘든 단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해결 방법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인 간의 거래가 결국에는 해외로 자금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지만 코인 간의 거래를 놓고 봤을 때 좀 장점이라고 뽑을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코인 간 거래 장점이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수료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코인 간 거래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한국 같은 경우 원화 페어, 네. 뭐 비트코인 페어, 네. 이더리움 페어가 이렇게 있는데 네. 코인 간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유저 입장에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원화를 가지고 특정 알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네. 다시 이걸 비트코인으로 변환을 할 경우에는 원화 구매를 하고 다시 네. 그걸 또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으로 이제 뭐 비트나 이더 메이저 코인 이제 바로 이제 교환을 할 경우에는 네. 수수료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런 거래 페어를 한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